ROA 완전 정복 1강. RO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지표를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R, PBR, EPS, BPS, 그리고 ROE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지표는 바로 ROA, 총자산이익률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ROE를 이해했다면 ROA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공식부터 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ROA가 무엇을 알려주는 숫자인지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ROE와 ROA,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ROE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는가, 이것을 보는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주주의 돈만 가지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부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기업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에는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로 마련한 자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고 있을까? 이 질문에 도움을 주는 지표가 바로 ROA입니다. ROA는 총자산이익률입니다. ROA는 영어로 Return on Assets입니다. 우리말로는 총자산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었나, ROA는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잘 벌었나, 이 차이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 이 두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봉스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공장도 있습니다. 기계도 있습니다. 현금도 있습니다. 토지도 있습니다. 여러 자산을 모두 합치니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1년 동안 5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1,000억 원이라는 자산을 이용해서 50억 원을 벌었다. 전체 자산 대비 얼마나 벌었을까요? 대략 5%입니다. 이것이 ROA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000억 원의 자산으로 50억 원을 벌었다. ROA 대략 5%.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전체 자산이 1,000억 원입니다. A 기업은 1년 동안 50억 원을 벌었습니다. B 기업은 1년 동안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A 기업의 ROA는 대략 5%, B 기업의 ROA는 대략 10%입니다. 같은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B 기업이 2배의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B 기업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ROA의 핵심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좋은 기업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산이 많은 기업은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공장도 많고 토지도 많고 설비도 많습니다. 총 자산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른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가지고도 높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까지 봐야 합니다. ROA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입니다. ROA는 기업의 자산 효율성을 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동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자동차를 사업에 활용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 모두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활용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설비, 현금, 토지, 각종 투자 자산,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느냐. ROA는 이것을 숫자로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ROA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여기서 익숙한 질문이 나오죠. ROA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ROE를 공부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업종마다 필요한 자산의 규모가 다릅니다. 반도체 기업은 거대한 공장과 비싼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역시 많은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자산으로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OA 역시 업종과 사업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의 강의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ROE와 ROA를 함께 보면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의 ROE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ROA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로 기업의 자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은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ROE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보는 ROA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ROE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ROE와 ROA를 함께 보면서 기업의 자본 구조까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ROA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투자 지표가 또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EPS, 한 주가 얼마나 벌었는가? BPS, 한 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ROE,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었는가?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운 ROA,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잘 벌었는가? 이렇게 투자 지표가 하나씩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영어 약어처럼 보였던 숫자들이 이제는 기업에 던지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ROA를 볼 때 가장 먼저 할 질문, 앞으로 어떤 기업의 ROA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그 자산으로 얼마의 이익을 만들고 있을까? 경쟁사보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과거보다 자산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을까? 그리고 ROE와 비교했을 때 왜 차이가 발생할까? 이 질문들이 쌓이면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를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1강 핵심 정리. 오늘은 딱 4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ROA는 총자산이익률입니다. 둘째, 기업의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셋째, ROE는 자기 자본, ROA는 전체 자산, 이 차이를 기억합니다. 넷째, ROA가 높고 낮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ROE,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잘 벌었나? ROA,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잘 벌었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2강에서는 ROA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식을 아주 쉽게 풀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는 천천히, 기초는 단단하게. 투자 지표 하나하나가 연결되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ROA 완전 정복 2강. ROA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ROA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ROA는 총자산이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오늘 2강에선 ROA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ROA 계산에 필요한 2가지 ROA를 계산하려면 2가지 숫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총자산입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이것이 ROA입니다.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총자산은 무엇일까요?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산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기계와 설비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 자산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모두 합한 것이 총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한 뒤 여러 비용과 이자, 세금 등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입니다. 따라서 ROA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순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A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총 자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면 0.05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5%가 됩니다. 따라서 A기업의 ROA는 대략 5%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0억 원의 자산을 이용해서 5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기업이 있습니다. B기업도 총 자산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ROA는 대략 10%입니다. A기업은 5%, B기업은 10%.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같습니다. 하지만 B기업이 같은 자산으로 2배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B기업이 전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은 총 자산이 2천억 원입니다. 다른 기업은 총 자산이 1,00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첫 번째 기업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첫 번째 기업은 2천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A는 대략 5%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1,0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ROA는 대략 10%입니다. 첫 번째 기업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산 효율성은 두 번째 기업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ROA는 기업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평균 총 자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평균 총 자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총 자산은 1년 내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새로 지으면 자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비를 매각하면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면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총자산과 연말 총자산을 함께 고려해서 평균 총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똑같습니다.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ROA입니다. ROA 10%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업의 ROA가 10%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가가 10% 오른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ROA는 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도 아닙니다. 기업의 전체 자산과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의 관계를 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이 ROA입니다. ROA와 ROE의 차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 자본과 비교합니다.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총자산에는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부채로 마련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E와 ROA를 함께 보면 기업이 자본을 어떻게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입니다. A기업의 자기 자본은 500억 원입니다. 총 자산은 1,000억 원입니다. B기업의 자기 자본은 1,000억 원입니다. 총 자산도 1,000억 원입니다. 두 기업의 ROA는 모두 대략 10%입니다. 전체 자산은 같고 순이익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ROE는 다릅니다. A기업은 자기 자본 5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ROE는 대략 20%입니다. B기업은 자기 자본 1,0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ROE는 대략 10%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A기업의 ROE는 훨씬 높을까요? 한 가지 이유로 부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E와 ROA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하나보다 구조를 봅니다. ROA가 높으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총 자산이 줄어서 ROA가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발생해서 순이익이 갑자기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산의 규모도 다릅니다. 그래서 ROA도 항상 왜 높아졌는가, 왜 낮아졌는가, 몇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이 질문과 함께 봐야 합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ROA를 계산하려면 당기순이익과 총자산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ROA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순이익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ROE는 자기 자본, ROA는 총자산. 이 차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ROA가 높다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다음 3강에서는 ROA가 높은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같은 자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기업이 왜 투자자에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 ROA 완전 정복 3강. ROA가 높은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ROA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했습니다.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3강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ROA가 높은 기업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숫자가 높기 때문에 좋은 것일까요? 그 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자산, 다른 결과 두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총자산이 1,000억 원입니다. 공장과 설비, 현금 등 전체 자산의 규모가 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A기업은 1년에 50억 원을 법니다. B기업은 1년에 100억 원을 법니다. A기업의 ROA는 대략 5%, B기업의 ROA는 대략 10%입니다. 같은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B기업이 2배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서 ROA의 중요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만이 아니라 자산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큰 기업과 좋은 기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는 공장이 크고 건물이 많고 설비가 많고 자산이 많은 기업을 보면 좋은 기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에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기업과 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꾸준히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둘을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ROA는 기업이 얼마나 큰가 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높은 ROA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ROA가 오랫동안 높다면 왜 그런지 찾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높은 수익성입니다.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같은 자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산 회전 효율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나 설비 같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좋은 기술, 높은 시장 점유율, 원가 경쟁력, 플랫폼 경쟁력, 이런 요소들이 높은 자산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ROA는 좋은 기업을 찾아가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계속 늘려야만 성장하는 기업. 두 기업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A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계속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설비도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자산을 크게 늘려야 이익도 조금씩 증가합니다. 반면 B기업은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더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물론 산업의 특성이 다르다면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면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산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ROA가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높은 ROA가 오래 유지된다면 한 해의 높은 ROA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어떤 기업의 ROA가 5%, 6%, 15%, 4%, 18%처럼 매년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은 8%, 9%, 9%, 10%, 10%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가장 높은 숫자만 보면 첫 번째 기업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높아졌을까? 본업의 경쟁력이 좋아진 것일까? 일회성 이익은 아닐까?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닐까? 반대로 두 번째 기업이 오랫동안 안정적인 ROA를 유지했다면 그 이유를 찾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ROA는 경쟁력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재무제표에 직접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경쟁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경쟁력의 결과가 여러 재무지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 꾸준한 EPS 성장, 좋은 현금 흐름, 그리고 높은 자산 효율성. 이런 숫자들이 오랫동안 함께 나타난다면 그 뒤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기업을 더 깊게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ROA는 정답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ROE와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ROA를 공부하면서 ROE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ROE는 주주의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ROA는 기업의 전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봅니다. 어떤 기업의 ROE가 매우 높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ROA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업의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반대로 ROE와 ROA가 모두 꾸준히 좋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기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는 하나씩 배우지만 실전에서는 서로 연결해서 봅니다.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OA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ROA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단기 순이익의 일시적인 증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해서 총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이익이 급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ROA를 발견하면 좋다. 끝?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높을까? 그리고 이 높은 ROA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이 중요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비교도 달라집니다. 반도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ROA 숫자 하나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기업은 공장과 장비에 막대한 자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 자산으로 큰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ROA는 가능하면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7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3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ROA가 높다는 것은 같은 자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이 많다는 사실보다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높은 ROA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그 뒤에 어떤 사업 경쟁력이 있는지 찾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ROA는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ROA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입니다. 왜 높은가? 꾸준한가? 이익은 성장하고 있는가? 자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경쟁사보다 왜 높은가? 이 질문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ROA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의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ROA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높은 ROA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함정을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